그 해의 만성절은 다른 때와 달랐다. 날씨는 물론 때에 알맞았다. 날씨가 갑작스럽게 변해가지고 기승을 부리던 무더위가 선선한 날씨에 그 자리를 물러주고 사라져버렸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커다란 구름들이 이곳에서 저곳으로 떼지어 몰려다니고 그늘이 가옥을 덮어주고 구름이 지나간 자리에는 또다시 차가운 11월에 햇볕이 노랗게 부서져 내렸다. 그해 처음으로 레인코트가 거리에 등장했다. 그런데 고무를 입혀서 번질거리는 것들이 놀랄 만큼 많이 눈에 띄었다. 사실 신문기자 중에는 200년 전에 남부 프랑스를 휩쓸었던 페스트에서 자신을 보호하고자 의사들이 기름칠한 옷을 입었다는 것이 있었다. 상인들은 이를 악용하여 유행에 뒤떨어져 팔다 남은 재고품들을 다시 팔아먹기 시작했으며 시민들은 그것으로라도 위안을 삼으려 했다. 그렇지만 이런 계절의 변화도 묘지가 내버려져 있다는 사실을 잊게 하지는 못했다. 예년 같으면 시내의 전차들은 국가꽃의 은은한 향기로 가득 차고 부인네들은 때를 지어 친지의 무덤에 꽃을 꽂으러 가곤 했다. 그럼으로써 그들은 죽은 사람들 옆에 서서 그동안 잊고 지냈던 것을 용서받으려 했다. 그러나 올해는 아무도 죽은 이를 생각하려고 하지 않았다. 이미 이들은 지나칠 정도로 죽은 자에 대해 생각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이상 더 희양과 감상에 젖어 죽은 이를 찾아볼 필요는 없었다. 죽은 자들은 이미 1년에 한 번씩 살아있는 사람들의 변명을 들을 권리가 있는 자들이 아니었다. 누구나 잊고 싶어 했다. 이런 까닭에 그 해의 초원제는 흐지부지 넘어가 버리고 말았다. 코타르의 표현대로라면 타루도 그의 말투가 점점 더 야유조가 되는 것을 알아차렸는데 그저 매일매일이 늘 초원제였다. 그런데 실제로 페스티의 불꽃은 화장터의 화덕 위에서 더욱더 신이 나서 타오르고 있었다. 날마다 사망자 수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페스트는 이제 그 최고 절정에 확고히 자리를 잡고서 스스로의 살인 계획을 착실히 관리하는 정확함과 규칙성을 과시했다. 원칙적으로 또 당국의 견해로 볼 때 그것은 좋은 징조였다. 페스트의 진행 그래프에는 원래 급상승 커브에 이어 얼마간의 평행 상태가 있다고 하였다. 리에와 같은 의사들은 이러한 현상을 바람직한 변화로 믿었다. 좋아, 훌륭한 그래프군. 의사는 말했다. 그는 병세가 수평 상태에 이르렀다고 생각했다. 앞으로 병세는 점차 약해질 것이다. 그는 그것이 카스텔의 새로운 혈청 덕분이라고 생각했다. 사실상 그 혈청은 몇 차례나 뜻밖의 성공을 거둔 바 있었다. 카스텔로인도 이를 부인하지는 않았지만 페스트는 역사적으로 볼 때
예기치 못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내포하고 있었으므로 앞날을 장담할 수는 없다고 평가했다. 도청은 이미 오래전부터 민심의 안정을 희구해 왔는데 패스트는 좀처럼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 도청은 이 문제에 관해 의사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모임을 갖기로 했는데 바로 그때 의사 리샤르가 패스트로, 그것도 병세가 평행 상태를 유지하고 있을 때 죽고 말았다. 행정당국은 그 충격적인, 그러나 정말 어쩔 도리가 없는 엄연한 사실 앞에서 지금까지의 낙관적인 자세에서부터 또다시 모순에 찬 비관주의로 돌아서고 말았다. 카스텔은 자신의 혈청을 더욱더 정성 들여 만들기로 했다. 아무튼 이제는 병원이나 검역소로 개조되지 않는 공공장소라고는 한 군데도 없었는데 그래도 도청만은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왜냐하면 언제라도 사람들이 모일 장소는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체로, 그리고 그 당시에 패스트가 비교적 안정된 상태에 머물러 있었음에 비추어 볼 때 리에가 계획한 조직은 결코 늦은 게 아니었다. 지치도록 모든 노력을 쏟아부은 의사들이나 보조원들은 더 이상의 노력을 상상할 필요가 없었다. 이렇게 말해도 좋을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들은 그 초인적인 일들을 규칙적으로 계속해야만 했다. 이미 나타나기 시작한 폐장성 패스트는 마치 바람결이 사람들의 가슴 속에 불을 지르고 부채질해 대듯이 무서운 속도로 번져가고 있었다. 환자들은 피를 토하며 더 빨리 죽어갔다. 전염성의 위험은 이러한 새로운 증세와 더불어 더 확산될 것 같았다. 이 점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언제나 어긋나기만 했다. 그래도 안전을 기하기 위해 보건 담당자들은 여전히 소독된 가제 마스크를 사용했다. 언뜻 보기에는 병세가 더욱 확산될 것 같았다. 그러나 섬 패스트는 점차 감소되어 갔으므로 통계 커브는 그대로 수평을 유지했다. 한편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적으로 식량 보급이 곤란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으며 이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게다가 투기가 성행해서 보통 시장에서는 찾기 어려운 생활 필수품들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나돌았다. 빈곤한 가정은 더할 수 없는 괴로움에 처하게 되었으나 부유한 가정은 없는 게 없을 정도로 풍요로웠다. 패스트가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번졌듯이 시민들의 생활을 공평하게 이끌어갈 수도 있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실제로 패스트는 오히려 인간의 마음속에 에고이즘을 확고하게 심어줌으로써 불평등을 심화시켰다. 물론 완전한 평등은 남아 있었지만 그 누구도 그러한 평등을 바라지는 않았다. 그리하여 굶주림에 시달리는 가난한 사람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향수에 젖어 풍요롭고 자유로운 이웃 도시를 그리워했다. 물론 논리에 맞지 않는 발상이기는 했지만 그들은 자신들에게 충분한 식량도 공급해 주지 못할 바에야 차라리 자기들을 이곳에서 떠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결국 하나의 구호가 생겨났고 그것은 널리 퍼져서 때로 지사가 지나가는 길에서 외치기도 했다. 빵이 아니면 바람을 다오. 라는 이 풍자적인 문구는 몇몇 시위의 주요 단서가 되기도 했는데 시위는 곧 진압되었으나 그 중요성은 어느 누구도 인정하고 있었다. 물론 신문들은 자신들이
받아들였었던 낙관주의의 명령에 복종하고 있었다. 신문에서 볼 때 사태의 뚜렷한 특징은 시민들이 보여준 냉철과 침착의 감동적인 신뢰였다. 하지만 꽉 막혀 있는 도시, 더구나 어느 곳도 비밀이 될 수 없는 도시에서는 도청이 지시하는 실제 예 따위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은 없었다. 그리고 문제가 되었던 그 냉철과 침착에 대해 정확한 개념을 알고자 한다면 당국에 의해 마련된 예방격리소나 격리수용소 같은 곳에 입소해 보면 되었다. 마침 그때 필자는 다른 곳에 용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곳들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 때문에 이제부터 타루의 목격담을 인용할 수밖에 없다. 타루는 그의 수첩에다 시립운동장에 설치된 수용소에 랑베르와 함께 갔던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다. 운동장은 그 도시의 문 근처에 있었으며 그 한쪽에는 전차길이, 그리고 또 한쪽에는 도시가 자리 잡은 고원까지 넓은 공터가 면에 있었다. 그곳은 원래 콘크리트로 높은 담이 둘러쳐져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도망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네 군데의 출입구에 보초를 세우는 것으로 충분했다. 그 높은 담은 또 격리 수용된 환자들을 외부인의 호기심으로부터 보호해주기도 했다. 그 대신 수용소의 사람들은 하루 종일 보이지도 않는 전차가 지나가는 소리를 들어야 했고, 또 전차 소리와 함께 소음이 커지는 것을 듣고 그때가 관공서의 출퇴근 시간임을 짐작하기도 했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기들이 밀려난 그 생활이 지금도 불과 몇 미터 밖에서 계속되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콘크리트 벽을 경계로 자기들이 얼마나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가를 느끼게 되었다. 타루와 랑베르가 운동장에 간 날은 어느 일요일 오후였다. 그들은 축구 선수인 곤잘레스와 함께 갔는데 랑베르가 그를 찾아냄으로써 겨우 수용소의 교대 감시를 허락받을 수 있었다. 랑베르는 수용소의 관리인에게 그를 소개해야 했다. 곤잘레스는 그 두 사람과 만났을 때 지금이 패스트가 발병하기 이전이라면 시합을 시작하기 위해 유니폼을 입고 있을 시간이라고 말했다. 경기장을 빼앗기고 난 지금 그것은 생각할 수조차 없는 일이었다. 그래서 곤잘레스는 완전히 무의도식하는 사람처럼 보였고 스스로도 그렇다고 느끼고 있는 모양이었다. 바로 그런 이유도 있고 해서 그는 그 감시를 주말에만 맡기로 한다는 조건으로 수락했다. 하늘은 어느 정도 흐려 있었다. 곤잘레스는 코를 벌렁거리며 시합하기에는 비가 오지 않고 그리 무덥지도 않은 날씨가 제격이라고 했다. 그는 탈의실에서 나는 약품 냄새며 무너져 내릴 것처럼 가득 들어찬 관람석, 엷은 황갈색의 땅 위를 누비는 산뜻한 색깔의 운동 셔츠, 쉬는 시간에 먹던 레몬, 바싹 말라버린 목구멍을 수천 개의 바늘로 찔러대는 짜릿한 맛의 레몬 주스 같은 것들. 아무튼 모든 것들을 다시 떠올렸다. 게다가 타루의 기록에 의하면 교회의 몹시 팽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도 그 선수는 돌멩이만 보면 발로 걷어찼다. 그는 그 돌멩이들을 그대로 하수구에 빠뜨리려고 애썼다. 만일 자신이 성공하게 되면 그는 1대 0이라고 말했다. 그는 담배를 피우고 나면 의뢰에 그 꽁초를 탁 내뱉고 떨어지는 것을 다시금 발로 걷어찼다. 운동장 근처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이 지나가는 사람을 향해 공을 던지자 곤잘레스는 곧 공을 향해 달려가서 정확한 발길질로 그 공을 다시 아이들에게 날려보냈다. 마침내 그들은 운동장에 들어갔다. 관람석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러나 운동장에는 붉은 천막이 수백 개나 설치되어 있었고 그 속에 있는 친구와 보따리들이 멀리서도 잘 보였다.